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산업기사 실기 2021년 1회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그죠?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소음을 측정하는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에 법정 설정 기준을 적고 첨가 보정 특성을 적으시오. 필기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죠. 자, 일단 법정 설정 기준은 크리테리아는 90dB입니다. 익스체인지 레이트, 그죠? 우리가 90, 95, 100 이렇게 5dB 단위로 변화되었죠. 변화율 5dB 되겠습니다. 스레솔드는 80dB 이렇게 세 가지가 법정 설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적으라고 나오는지 이거를 주고 뒤에 값을 적으라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그 복원이다 보니까요. 문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가 보정 특성이다, 그죠? A 특성인데요. 단위는 데시벨, A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A 특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단골 문제입니다. 시료 채취의 방법 중에서 여과 포집에 기여하는 6가지 기전, 여과 포집 원리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직접 차단 또는 간섭이죠. 관성 충돌, 확산, 중력 침감, 정전기 침감, 채로 걸러내는 체질까지 6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국소배기 장치 성능 시험 시에 필요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장비 했는데요. 밑에 보니까 단에서 발연관 청음기나 청음봉, 절연 저항계, 표면 온도계, 초자 온도계, 줄자는 제외하라. 지금 적어놨는 게 필수 장비죠, 그죠? 필수 장비를 제외하고 필요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장비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선택 장비를 적어라 하는 문제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필수 장비를 제외한 선택 장비는요. 열선풍속계, 회전속도 측정기, 만능회로 시험기, 접지저항 측정기, 클램프 미터까지 5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5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우리 필기에 자주 나왔다, 그죠? 유리규산을 채취해서 X선 회절법으로 분석하는 데 적절하고 육각크롬, 산화아연 등의 채취에 이용되며 총먼지 등의 중량 분석을 위한 측정에 이용되는 여과지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암기법이요. TV에서 할 때 PVC 막 여과지였다, 그죠? 산해아이 육명을 먼저 유계했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산해아이 할 때 산아, 육명, 먼저 유계라고 나왔다, TV에, 그죠? 그래서 산아가 산화아연이고요. 육명은 육가크롬, 먼저는 총먼지 같은 먼지, 유계는 유리규산이다, 그죠? 요런 거를 채취할 수 있는 게 뭐다? TV에서 할 때 TV는 PVC 막 여과지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PVC 막 여과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자주 출제됩니다. 직경이 40cm, 곡률 반경이 80cm인 90도 원형 곡간의 속도압이 VP가 주어졌네요. 20mm H2O이며 압력 손실 개수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0.27입니다. 곡간의 곡간각을 90에서 45도로 변경했을 때 압력 손실을 계산하시오. 그죠? 자, 우리가 곡간에서의 압력 손실 공식부터 적어보겠습니다. 델타 P는 압력 손실 개수죠. 곱하기 90도분의 변경했는 각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곱하기 속도압 VP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압력 손실 개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곡률 반경하고 앞에 부분은 필요가 없겠다, 그죠? 압력 손실 개수 0.27 곱하기 90도에서 몇 도로 변경하는가 하면 45도 곡간으로 변경한다 했죠. 그래서 세타가 45도 되겠습니다. 곱하기 속도압 20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0이고요. 압력 손실의 단위는 mm H2O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원형 덕트에서 덕트의 직경을
원래 덕트의 직경은 D잖아요. 그죠? 근데 이 덕트의 직경을 2분의 1로 하면, 다시 말하면 2분의 D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직관 부분의 압력 손실은 몇 배로 증가하는가? 그죠? 자, 직경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압력 손실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 몇 배 증가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공식을 떠올려 보면 이거잖아요. 압력 손실 델타 P는 람다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RV 제곱이에요. 근데 이거 일정한 값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직경도 일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빼고요. 중력 가속도 일정하고 상수고, 예, 공기의 비중도 일정하죠. 결국은 델타 P는 뭐다? D분의 V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D분의 V의 제곱인데요. 요 V도 D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금방 우리 델타 P는 압력 손실식에서는 D분의 V의 제곱이다. 근데 우리는요, Q는 Q, 그죠? A 곱하기 V다라는 식이 있죠. A는 다시 말하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V는 뭐가 되죠? 바꿔주면요. 넘어가고 이게 넘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파이 D 제곱분의 4Q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V는 A분의 Q잖아요. 근데 A는 뭐냐면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는 1분의 Q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밑으로 가면 되죠. 파이 D 제곱분의 이렇게 곱해서 위로 가면 됩니다. 4Q 이렇게 식이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V 대신에요. 결국은 V를 4Q인데 생각해 보면 Q 환기량 일정하겠죠. 파이도 일정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V는 결국은 D제곱분의 4다. 요게 그죠?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D분의 결국 V의 제곱이라는 건 D제곱분의 4의 제곱하고 똑같다. 그죠? 자, 그럼 요것도요. 보세요. 분수 계산하는 거. D는 1분의 D잖아요. 그죠? 자, 1분의 D분의 D의 제곱을 제곱하니까 D의 4승이 되겠죠? 4를 제곱하니까 16이에요. 그죠? 자, 아까처럼요.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밑으로 갑니다. D의 1승하고 D의 4승. 그죠? 곱하면은요. 지수는 더해주면 돼요. D의 5승이 됩니다. 분의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해서 위로 갑니다. 1 곱하기 16이니까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델타 P는 D의 5승분의 16이다라는 식을 우리가 전부 다 D에 관한 식으로 바꾸니까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D를 뭘로 바꾼다 했는가 하면 2분의 D로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D일 때는요, 델타 P는 D의 5승분의 16인데, 자, 델타 P는 D가 아니라 2분의 D의 5승분의 16이 되는 거다. 그죠? 자, 2를 5승하면 32가 돼요. 32고 D의 5승분의 16은 1분의 1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끼리 곱해서 밑으로 갈게요. D의 5승분의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해서 위로 가면 돼요. 16 곱하기 32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뭐냐면 D일 때는 요거였죠. D 5승분의 16이었고요. 2분의 D로 바꾸니까 D의 5승분의 16 곱하기 32예요. 그죠? 그럼 결국은 16이 16 곱하기 32가 됐기 때문에 1대 32가 된 거죠. 몇 배 증가했다? 32배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위의 문제 같은 경우는요, 몇 배 증가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요것만 적으면 됩니까? 유추 과정을 다 적어야 됩니까? 그건 시험장에 가시면 식을 적는 난이 있는 경우는 과정을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없고 답란만 있다면 32배라고만 적으면 요거 자체로 점수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배인지 적으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식을 묻는 문제인지 조금 그저 시험장 가셔서 판단해 보시고 식난이 있다면 풀이 과정을 적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갑니다. 단골 문제죠. 그죠? 작업장 공기 중에 A 물질이요. TLV는 10인데 공기 중에 25가 존재합니다.
B는 TLV 150인데 공기 중에 60이 존재하고요. C는 TLV가 100인데 공기 중에는 30이 존재합니다. 세 물질이 서로 상가작용을 한다, 독성이 더해진다 라는 것이고요. 혼합 공기의 노출 기준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리고 노출 기준 초과 여부 평가라. 그죠?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노출 지수 EI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밑에가 뭐였죠? TLV죠. 그죠? TLV분의 공기 중의 농도 25 플러스 두 번째 물질 TLV 150분의 공기 중 농도 60 플러스 세 번째 물질 TLV 100분의 공기 중 농도 30 하니까요. 3.20이에요. 두 번째 평가해 볼게요. 이 아이가 노출 지수가 1을 초과했다. 그죠? 3.20은 1을 초과한 거죠. 그러므로 어떠했다?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혼합물의 노출 기준, 그죠? 혼합 공기의 노출 기준 계산하겠습니다. EI 분해였다, 그죠? 3.20분의 공기 중에 존재하는 농도 3개를 더해 주시면 되었습니다. 60 더하기 30, 이걸 계산하니까 35.94 ppm이 세 물질이 더해졌을 때의 노출 기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다. 그죠? 어느 작업장에서 메틸에틸 케톤 분자량이 72.1, 비중은 0.805가 시간당 2400ml가 발생되고요. 톨루엔이 92.13에 0.866인데 시간당 1200ml씩 발생되고 있고 작업장의 MEK가 그죠? 농도가 160, TLV가 200일 때 MEK의 농도는 160이고 톨루엔은 TLV가 100인데 작업장 농도 80입니다. 첫 번째 1번부터 할게요. 각각의 노출 지수를 구하고 노출 기준 평가하고 전체 환기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라. 그죠? 자, 그러면 또 금방 구했던 노출 지수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일단 MEK는요 노출 기준이 200인데 현재 작업장에는 160 존재합니다. 톨루엔은 TLV가 100이죠. 현재 작업장에 80이 존재합니다.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계산하니까 1.60 나왔습니다. 1.60. 그러면 평가하라 그랬죠. 그죠? 이 아이가 지금 현재 1.60은 1을 초과했기 때문에 노출 기준은 어떠했다? 초과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노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전체 환기시설 어떠한다?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의 내용 보시고요. 노출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강물질이 상가작용을 할 경우에 환기량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MEK는 안전계수가 3이고 톨루엔은 안전계수가 5이고 현재 작업장은 21도씨 1기압 기준이다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TLV가 주어졌을 때 우리 환기량 계산하는 공식 그죠? 떠올리시고요.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첫 번째 메틸, 에틸, 케톤부터 환기량 계산하겠습니다. Q는 해서요. 분자량이 71.1이고 TLV는 200ppm이다 라고 했습니다. 21도씨 1기압이니까요. 24.1이죠. 그죠? 기체의 1몰의 부피는 24.1L가 됩니다. 발생되는 게 지금 2400ml가 발생된다 했죠. 요거는 몇 리터죠? 나누기 1000 하면 되죠. 그죠? 2.4리터예요. 근데 요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려면 뭐 곱해야 돼요? 비중으로 곱해주면 비중 곱하면 킬로그램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4 곱하기 메틸에틸 케톤의 비중 0.805 곱하고요. 안전계수가 3이다라고 주어졌죠. 이게 ppm 단위이기 때문에 ppm 없애기 위하여 위에도 10의 6승 곱해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단위를 잘 봐야죠. 발생되고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당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계산하라는 건 미니트를 계산하라.
그죠? 그래서 요거 시간을 미니트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떠하다? 나누기 60 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161.45가 되고 단위는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톨루엔 환기량 계산해 보겠습니다. 톨루엔은요, Q는 아시고 분자량은 톨루엔 92.13이 되고 TLV가 100이었습니다. 발생되고 있는 건 1200ml다 했죠. 요거는 1.2L다, 그죠? 역시나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비중을 해주면 예, 킬로그램으로 바뀌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21도 실기압이기 때문에 24.1 곱하기 1.2L 곱하기 톨루엔의 비중이다, 그죠? 0.866이 되고요. 톨루엔의 안전계수 5죠, 그죠? 역시나 ppm 없애기 위하여 10의 6승을 곱해주고요. 시간을 분으로 바꾸니까 나누기 6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66.53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나왔습니다. 두 물질이 상가작용을 한다는 건 독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총 환기량은 두 개를 더해줘야 됐다. 그죠? 계산하면 427.98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가작용이 아니라 독립작용을 한다. 독립작용이라는 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이때는 두 개 중에 큰 값이 뭐가 된다? 환기량이 된다. 그죠? 환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요. 꼭 예, 문제 읽으실 때 잘 보고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유해가스 처리를 위한 연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적용하기 위한 조건 3가지, 그죠? 우리가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거 흡수법, 흡착법, 연소법 3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연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배출하는 가스량이 많은 경우에, 자, 그리고 유해가스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 배출하는 가스량은 많고 그 중에 유해가스 농도는 낮고 가연성 가스나 악취를 제거하는 경우에 연소법 사용합니다. 배출하는 가스량이 많은 경우, 유해가스 농도가 낮은 경우, 가연성 가스나 악취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 연소법을 사용한다. 그죠? 자, 10번 문제. 그죠? 아주 잘 나오죠? 별표 2개에서 3개까지 붙여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표준 공기가 흐르는 덕트에 레이놀드 수가 2만이다 주어졌습니다. 유속 V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덕트의 직경이 150mm, 점성 계수가요, 포화제로 나왔다. 그죠? 이제 그럼 생각할게요.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바꿀 때는 이게 어떻게 되었다? 1.67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으로 되더라. 요거 지난번 했기 때문에요.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중은 1.20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는 공식 2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성 계수분해는 로 V D가 되고요. 동점성 계수, 밑에 동이 붙었으니까 위에는 한 개 빼자 그랬죠? V D가 된다. 그죠? 현재는 점성 계수 주어졌으니까 요식 이용할게요. 1분의 레이놀즈 수잖아요. 그죠? 분수 길이는요,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똑같아요. 레이놀즈 수 곱하기 로 곱하기 V D 했는 거는 예, 잘못됐네요. 그죠? 잘못 적었습니다. 요거죠, 그죠? 레이놀즈 수 곱하기 점성 계수는 로 V D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V를 계산해야 되니까 나머지 넘겨줄게요. 로 D 분의 레이놀즈 수 곱하기 점성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요, 예, 비중이 1.203이다 했고, 직경이다, 그죠? D가 150mm니까요. 미터 단위로 바꿔줘야 되죠. 0.15 미터가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수는 지금 2만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점성계수죠, 그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세크,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꾸면 이렇게 된다, 그죠? 1.670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85가 되고요. 예, 유속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단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네, 국소 배기장치 또는 국소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또는 적용하는 조건 5가지를 적으시오. 자, 우리가 앞 시간 기출에서는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나왔죠. 근데 항상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체 환기와 반대 개념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국소 배기는 유해물질의 독성이 강한 경우, 그죠? 주변으로 퍼지기 전에 국소 배기해야 합니다.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많은 경우에 해당되고요. 발생원이 고정되어 있어야 그 위치에만 국소 배기를 할 수 있겠죠. 발생 주기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 균일하게 발생될 때는 전체적으로 환기하면 되는데요. 균일하지 않고 한번 강하게 이제 발생되거나 할 때 국소 배기 해줘야 됩니다. 발생원과 작업자 위치가 근접해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국소 배기로 빨리 배출시켜야 되고요. 높은 증기압의 유기용제 또는 법적 의무 설치 사항의 경우에 국소 배기 장치를 한다. 그죠? 독성이 강할 때, 유해물질 발생량이 많을 때, 발생원이 고정되어 있을 때, 발생 주기가 균일하지 않을 때, 발생원과 작업 위치가 근접해 있을 때 또는 법적 의무 설치 사항의 경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역시나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작업 중에 유해물질 TLV, TWA가 100ppm입니다. 1일 12시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브리프 스칼라 보정법을 적용하여 첫 번째 보정 개수를 계산하고 보정된 허용 기준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죠? 보정 개수 또는 보정 지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공식은요. 다시 한번 우리 필기 때 잘 나왔잖아요. H분의 8이고요. 곱하기 요렇게 더해서 24가 돼야 된다. 그죠? 16분의 더해서 24가 되려니까요. 24 마이너스 H를 빼주면 24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H는 현재 작업하는 시간이죠. 12시간 분의 8시간 곱하기 16분의 24 마이너스 12 하니까요. 0.5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하여 0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정 개수는 계산했고요. 두 번째 보정된 허용 기준을 계산하라. 그죠? 알레프 곱하기죠. 그죠? 0.50 곱하기 허용 농도가 원래 얼마죠? 100이죠. 요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50이고요. 단위는 ppm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업장에서 톨루엔이 분자량이 92.13인데요. 우리 분자량은 정확하게는 92.13g이고요. 몰이에요. 1몰당 질량이 92.13이다. 분자의 질량을 뜻하죠. 그죠? 허용 기준은 188mg/m의 잠승을 분당 20g이다. 다시 말하면 20g/m를 사용하고 있다. 톨루엔의 시간당입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죠. 그죠? 발생률 리터/아워를 계산하시오 했고요. 단 25도씨 1기압 기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계산하라는 거는 결국은 리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92.13g은 다시 말하면 1몰일 때 분자량이 92.13g이에요. 근데 1몰일 때 25도 실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얼마죠? 네, 24.45리터예요. 1몰당 그램 수고 1몰당 부피입니다. 그죠? 근데 현재는 그램이 20g이에요. 20g일 때는 몇 리터가 될까?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거예요. 비례식은 양가의 것 곱은 안의 것끼리 곱하고 똑같죠? 92.13 곱하기 x 있는 건 24.45 곱하기 2하고 똑같다. 그죠? 자, 그러므로 x는 하면 92.13분의 24.45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5.31 리터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금 리터지만 요건 뭐냐면
분당 20g이니까요. 결국 리터 퍼 미니트를 뜻하겠죠. 분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시간당 계산하라 했으니까 예, 보세요. 5.31 리터는 그대로 두고요. 밑에 있는 미니트를 아워로 바꿔줄게요. 1분은 몇 시간입니까? 1분은 60분의 1시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덜 혼돈되죠. 그죠? 곱해야 하나 나눠야 하나 혼돈되시면 이렇게 하면 세워보시면 돼요. 318.260이 되고요. 이제는 리터 퍼 아워로 바뀌겠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 유형은 그다지 자주 나온 거랑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네. 사무실의 최적이 1200m의 상승이다. 부위가 주어졌습니다. 5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실내의 CO2 허용 농도는 0.1%, 외기의 CO2 농도는 0.03%입니다.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계산하라. 그죠? 이거를 물었고요. 단 1인당 CO2 배출량이 21리터 per hour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생각해 볼게요. 시간당 환기량, 지금처럼 최적이 주어졌을 때는요. 실내 최적이죠. 그죠? 분의 환기량을 해주시면 되었다.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최저건이 이제 1200인데요. 우리가 환기량을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그죠? 환기량 Q는요. 실내 CO2의 허용 농도죠. 그죠? 허용 농도 0.1 마이너스 외기 중의 농도 0.03분의 CO2의 발생량이었거든요. 지금 한 명이 배출하는 양이 요거잖아요. 21리터인데요.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의 3승이죠. 그죠? 지금 요거 단위가 미터 3승이니까요. 미터 3승으로 고쳐줄게요. 그래서 21이죠. 그죠?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네. 0.3분의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요. 예, 미터 3승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곱하기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숨 쉬어요? 50명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계산하면, 네. 근데 요거 보세요. 여기가 단위가 뭐냐면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를 없애주기 위하여 곱하기 뭐 한다? 100을 내줍니다. 그러면 퍼센트 없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 단위가 뭐냐면, 예, 이게 지금 리터 퍼 아워니까요. 여기에 남는 게 리터를 지금 뭘로 바꿔줬어요? 미터의 3승 퍼 아워 단위로 바꾼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산하고 나면 1500이 되고요. 미터의 3승 퍼 아워만큼 CO2가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ACH는 예, 작업장의 최적 1200분의 CO2 발생량이다. 그죠? 1500이 되겠죠. 그죠? 자, CO2 발생량이 즉 환기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기량은 예, 그죠? 요게 CO2 발생량이고요. 환기량은 이 CO2의 허용 농도 마이너스 외기의 농도 분의 CO2 발생량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없앴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요, 1.25가 됩니다. 그죠? 회수니까 회, per hour, 시간당 회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업기사에서는 독성화학이 잘 안 나오지만요. 딱 중요한 몇 가지만 실기까지 출제되죠. 그 중에 이 화학적인 상호작용, 그죠? 우리 필기에도 나왔고 실기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에 각 물질 간 화학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혼합물질의 화학적 상호작용의 종류 4가지를 적고 설명하라. 그죠? 자, 종류는요, 사실은 이게 여기 가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문제 주어지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적 상호작용의 종류는요, 첫 번째, 독립작용이 있다. 그죠? 말 그대로 독립적인 거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각각의 독성 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각각의 독성 물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예요.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각 물질의 반응 양상이 달라 서로 독립적인 작용을 한다. 요까지 적으셔도 됩니다. 각각의 독성 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할 가다. 그죠? 상가 작용이 있습니다. 그죠?
두 물질에 동시 노출될 경우의 독성은 단독 물질 독성의 합과 같다. 그죠? 독성이 2인 물질하고 3인 물질이 만나니까요. 두 물질이 합쳐지니까 독성이 한 만큼 5가 되었다.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요, 상승작용이 있다. 그죠? 상승은 더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두 물질에 동시 노출될 경우의 독성은 단독 물질 독성의 합보다 크게 증가한다. 2하고 3이 만나서 5가 돼야 되는데 20이나 이렇게 합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게 상승작용이 되겠습니다. 가승이죠. 올라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능하다 할 때, 그죠? 독성이 없던 물질을 독성이 있는 물질과 혼합하니까 독성이 강해진다. 그죠? 독성이 하나는 없는 거고 하나는 독성이 2인 건데요. 이걸 두 개 더하니까 더 독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잠재작용, 강화작용이다라고도 합니다. 가승작용이고요. 이제 기량작용 남았다. 그죠? 두 물질에 동시 노출될 경우의 독성은 단독 물질 독성의 요거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죠? 단독 물질 독성의 합보다 어떠된다? 예, 감소한다입니다. 감소한다. 그죠? 자, 설명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두 물질에 동시 노출될 경우의 독성은 단독 물질 독성의 합보다 감소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독성이 2인 물질하고 3인 물질이 만났는데요. 독성이 5가 돼야 되는데 1로 독성이 줄어들었죠. 줄어든다 또는 감소한다. 이게 바로 길항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에 동시에 노출되었을 때 화학적인 상호작용은 독립작용, 상가작용, 상승작용, 가승작용, 기량작용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죠? 그 중에서 4가지 적고 설명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외부식 후드에서 방해 기류를 방지하여 후드 개구면의 유속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방법. 개구면 면속도를 균일하게 분포하는 방법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3가지다. 그죠? 자, 이렇게 방해 기류를 방지해서 유속을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테이퍼를 부착하고요. 슬롯을 사용하고 차폐막이나 차폐덕을 사용하고 분리 날개를 설치한다. 그죠? 테이퍼 부착, 슬롯 사용, 차폐막이나 차폐덕 사용, 분리 날개 설치. 이 중에서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그죠? 중요합니다. 잘 출제되죠? 2개에서 3개까지 문제입니다. 어떤 독성 물질의 안전 흡수량은 체중 kg당 0.04mg이다. 하루 8시간 작업하는 동안 체중이 72kg인 사람이 이 물질의 흡수를 안전 흡수량 이하로 유지하려면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를 계산하라, C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예. 폐환기율이 주어졌다. 그죠? 폐환기율은 0.98이고 체내 잔류율은 1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체내 흡수량 미리그램은 뭐였습니까? C, T, V, R이었죠. 여기서 지금 미리그램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요. C, 농도를 계산하라 했으니까 C는 이라고 바꿔줄게요. 곱해졌는 게 넘어가면 밑으로 가면 되죠. TVR분의 미리그램이 되겠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T는 노출된 시간인데요. 8시간이다 라고 했고요. V는 폐환기율이다. 그죠? 0.98이다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R은 체내 잔류율 1.0이 되겠습니다. 분해. 위에는 미리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체중 kg당 0.04mg이다. 다시 말하면 0.04mg per kg이다가 나왔죠. 미리그램만 있어야 되니까요. 킬로그램이 없어져야겠죠. 그죠? 없애려면 곱하기 킬로그램을 해야 킬로그램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졌는 킬로그램은 체중이 72kg이다. 그죠?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니까요. 값은 0.37이 되고요. 이제는 미리그램 per 미터 3승이 되겠습니다. 자, 네. 18번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그죠? 네. 어떤 작업장의 음압 수준이 95dB이고 근로자는 귀덮개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귀덮개 차음 평가수 NRR이 17입니다. 귀덮개 차음 효과와 근로자가 노출되는 음압 수준을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음 효과다, 그죠? NRR 마이너스 7이죠. 곱하기 0.5, 그죠? 해야 합니다. 자, NRR이 지금 17이라 그랬죠. 17 마이너스 7에 곱하기 0.5를 하니까요. 얼마만큼, 그죠? 17 마이너스 7에, 예, 요거 계산이 잘못되었네요. 17에서 7을 빼면 10이고, 곱하기 0.5 하면 5dB이 된다, 그죠? 예, 여기는 5dB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5dB 수정하겠습니다. 5dB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근로자가 노출되는 음압은요, 현재 95dB 노출되고 있는데 차음을 하니까 소리를 5dB만큼 줄이는 거죠. 자, 그러면 90dB, 그죠? 예. 노출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 하세요. 어떤 건 데시벨이고 어떤 건 데시벨 A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작업 환경 측정에서 소음의 단위는 데시벨 A를 사용했죠. A 특성치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지금 노출된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뭐 보호구나 작업 환경 측정 이렇게 법적인 소음의 단위는 다 데시벨 A로 나타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그죠? 2021년 1회 기출문제 풀었습니다. 역시나 늘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문제 크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를 더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번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